오늘의 첫 번째 의뢰품은 울산광역시에서 보내주신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크기의 대단해. 그림 병풍이 나왔습니다. 아, 대단하다. 제가 진품명품 진행하면서 이렇게 큰 병풍은 거의 뭐 못 볼 정도로 예. 희귀한 병풍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느낌이 어떠신지요? 너무 웅장해요. 예. 너무 웅장하고 그 뭐라 그래야 돼? 좀 사실적이에요. 사실적인 느낌도 있고. 그 보면 사람들 인물 묘사를 다 자세하게 했고 사물 이런 거를 네. 지금 굉장히 사실적으로 자세히 그린 거. 묘사 제가- 하나하나가 살아있다. 제가 볼 때 이건 이제 대한민국 작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작품이 아니다. 예, 예. 이건 이제 중국 작품입니다. 중국에서 그린 그림이라고요? 예, 예. 아닙니다. 아, 대한민국입니까? 아니 중국에서 잠깐만요. 진품이면 어떻게 여기 이렇게- 진품 명품에 나올 수 있냐? 아, 이게 바로 아닙니다, 이게. 하니까 TV쇼 진품명품이요, 김한석 씨. 아니, 왜 그랬냐면. 우리의 그 고민스품을 네.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이거 우리 대한민국 작품입니까? 우리나라 작품입니다. 네. 아니, 왜냐면 이렇게 너무 이게 웅장하고. 김한석 씨 말씀이 나는 그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네. 제가 쭉 그림을 이제 봐온 것 중에 네. 서양화 출신이에요. 아니 한국이 아니 그 자세하게 김범용 씨가 서양화 출신이십니다. 서양화가 아니, 출신이시죠? 예, 예. 그림을 좀 그리셨군요. 유화. 이게 지금 보통 한국화에서 보던 그림은 아니에요. 복장이나 복장이나 뭐 건물들이 맞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아이들 게. 머리. 머리나 네, 여자분들의 그런 옷 이런 게. 김한석 씨 우리가 뭘 알아야 되죠? 제가 솔직히 네. 이제 한국이 대한민국 작품은 아니잖아. 여기 네. 이제 이런 데 보면 단청이라고 단청, 해가지고 네. 그런 건물들. 모양새가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 보면 그 단청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아, 없고 건축 여기 이제 양식이. 이 이마가 많이 까져 있습니다. 이 탈모로 인한 이마 까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이런 풍속도를 보면 요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헤어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린 작품이 맞고요. 다만 그래요? 복장이나 건물 양식은 여러분들 말씀하신 중국풍은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서 여러분께 몸풀기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퀴즈. 자, 병풍은요 용도가 있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나온 이 그림 병풍은 주로 어떤 때 사용하던 병풍일까? 객관식인데요. 객관식이에요? 아, 예, 예. 오늘 나온 이 병풍은 주로 어떤 때 사용하던 병풍일까요? 1번 돌잔치, 2번 회갑잔치, 3번 홀예식, 4번 사신맞이. 김범용 씨, 사신맞이. 사신맞이다. 이유를 들어볼까요, 김범용 씨? 이거는 이제 사신들이 중국에서 왔을 때 네. 어색하지 말라고 아. 자기의 그 고향 냄새를 갖다 이렇게 아, 해서 네. 보면은 이제 그러면 좀 친근감이 들거든. 중국에서 온 사신들 네네네. 좋습니다. 김범용 씨는 사신맞이. 자, 임수정 씨.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네. 근데 사신맞이 하는데 여자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리고 대신이라고 예, 그래요. 그럼 뭐야 어때요? 네, 사신맞이. 역시나 똑같은 의견. 두 분은 자, 김한석 씨. 사신으로 갔다가 네. 급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죠? 예, 예, 이건 애기 돌잔치 때 썼던 겁니다. 돌잔치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아이가 이렇게 뛰어놀아서 네, 네. 엄마들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네, 그쪽에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이집이죠. 우리. 이렇게 잘 키우다 보면 네. 임금이 된다.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는 오. 병풍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애기 돌잔치 때 썼던 병풍 같습니다. 이 앞에서 돌잡이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사신맞이, 김한석 씨만 돌잔치. 돌잔치라고 했는데 네, 네. 과연 답은 무엇일지.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3번 홀례식 때 홀예식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사신맞이 하기에는 너무 남성분들이 없어. 일단 위원님께 설명 들어보죠. 이게 홀예 때 쓰던 병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뢰품은 조선 왕실에서부터 시작해서 민가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1802년도에 순조와 순조의 부인 되는 순원후하고 같이 가래식을 합니다. 그때 이런 병풍을 사용했던 거죠.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궁에서 시작했던 것이 점점 퍼져서 민가에까지 널리 퍼지는 거죠. 네. 민가에서도 아주 대갓집에 홀례식 때만 사용하고 보통 집에서는 사용할 수 없던 거죠. 근데 이 그림 명칭이 명칭이 각분양 행락도라는 겁니다. 분양 행락도. 예, 그냥. 각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나라 때 아주 공을 많이 세워서 분양 땅의 제후가 됩니다. 이분이 굉장히 행복하게 생을 사는데 사실은 이 꿈에 보면 잔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각
자기의 잔치날, 잔치상을 벌린 거예요. 그렇군요. 행락도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즐겁게 그 모여서 노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라는 이런 뜻이죠. 네. 위원님, 곽분양 행락도를 결혼식에 쓴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각분양이라는 분이 85세까지 장수를 하셨죠. 오래 하셨고 그 당시 85세라면 요즘 치면 120세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장수를 하시면서도 정말 행복하게 사셨고 이분이 정말 자손을 많이 뒀어요. 네. 분양의 제후가 됐다는 것은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이 되는 전혀 거잖아요. 없었죠. 네. 상당히 인심도 아주 보였던가 봐요.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도 많이 하고 그 고기 영화를 누린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그 원복이가 돼서 네. 각 분양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도 많이 생기고 네. 네. 또 부도 생기고 돈도 많이 벌고. 갈록도 생기고 출세도 그런 하고. 것이 모두 복합적으로 담아서 혼례식을 이렇게 촉구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혼례식에 사용됐다는 거죠. 곽분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서적도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중국에서보다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오히려 각 분양에 대한 소설도 나오고 이 그림들 보면 대다수 보면은 오늘 이 그림도 그렇고 일반 화가들이 그린 것이 아니고 도와서 하원에 의해서 공중에서. 국가 공무이죠. 그 당시 네. 하원이라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려진 그림으로 봐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궁중에서 그린 거죠? 궁중 하원이 그린 것으로 궁중 위원님께서. 하원이 하원이, 그렸는데 네. 궁중 내에 이런 것은 궁에서 사용하는 이런 그림들은 그걸 그리기 위해서 임시 관청이 생깁니다. 네네. 부서. 그래서 이제 도화서 중에서도 잘 그리는 화가를 뽑아서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한 사람이 혼자서 그리는 것이 아니고 하원 여러 사람이 자기 잘하는 분야별로 그렇군요. 그룹으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네. 탄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네. 궁에서 그렸다면 네. 원래 궁에서 그리면 어떤 그 인장이나 아, 좋은 질문입니다. 인장은 아니지만 예. 굉장히 힌트가 되는 예, 흔적이 예. 있습니다. 요거 어디요? 이치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어떤 거요? 요 이치. 김원주 금. 네, 금. 금처럼 보이죠? 네. 이게 금이에요? 이게 만약에 민가에서 그렸다면 네. 금칠할 수 있었을까요? 금 맞나요? 지금 김범식 금이 하면서 저 팔로 친 거 보셨죠? 이게 말이에요 지금. 금으로 보이. 제가 봐도 금이에요? 그러니까 김한석 씨가 그러면 왕실에서 그린 거면 도장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 예. 재료가 네. 재료가. 위원님 이거 그렇죠. 금 맞습니까? 예, 순금입니다. 순금이에요. 금칠. 순금이요? 승금이 승금. 이게요? 야 금을 칠했군요 여기다가. 예, 순금을 가루를 그렇죠. 가루를 내 가지고 대박. 민가에서는 쓸 수가 없죠. 못 쓰죠. 예. 맞아요. 너무 비싸니까 네. 여기도 가루를 내서 그 악교 풀에 이제 개 가지고 이런데도 금이 들어. 붓으로 그리는 거죠. 아, 이렇게 개 갖고 예. 무슨 그러죠. 금리분이라 그러죠. 네. 저런 것은 이제 그 당대에는 민가에서는 돈이 많다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궁에나 또는 지위가 아주 높은 그런 대감집에서나 사용했던 거죠. 알면 알수록 이 그림의 가치가 얼마일지도 궁금해지는데 저희가 종종 백동자도를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네, 네. 100명의 동자들이 또 이렇게 놀고 있는 그림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네. 그 위원님 백동자도가 이 곽분양과 관련됐다는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가요? 그렇죠. 지금 이 각분양 행락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밑에 많이 재밌게 네. 놀고 네, 엄청 있죠. 많아요. 아, 여기 봐요. 네. 이쪽이 네. 많아요. 이제 그것만 따로 떼서 그 하나의 그림으로 만든 것을 백동자도라 백동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래됐다 하는 거죠. 지금 구도든지 채색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또 사용한 바닥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200년 정도 넘은 거거든요. 200년이요? 200년 정도. 아니 그러면 200여 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보관이 될 수 예, 있죠? 색깔 하나하나가 네. 변색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 병풍 뒤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 이거는 표고를 따로 하신 겁니다. 네, 그림이 원본이 있었고요. 표고는 최근에 네. 따로 하신 겁니다. 근데 이거 보관하신 분이 보관을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이거 대대로 보관하셨을 텐데. 그래서 보관을 조금 잘 못한 년 아, 못한 거예요? 잘 못한 겁니까? 손상된 부분 지금 조금, 예.
평풍은 8폭이지만 그림은 하나잖아요. 네, 연결했죠. 그 연결된 부분 보면은 연결이 잘 못 되어져 있는 부분이 높이가 안 있어요. 맞는 자국이 그러네. 그것은 이제 원래 사용하던 평풍을 분리할 적에 네. 그때 잘 못해서 그래요. 그때 작업을 잘못한 거.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의뢰인께서 저희에게 의뢰를 하셨을 때 예전에 이거를 족자에 말아서 보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보관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그림 한 폭 한 폭 좀 알아볼까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예, 왼쪽에서도 보면 이쪽으로 오시죠. 네. 예, 이쪽 부분이 정원이에요. 정원이고 정원이고 네. 이제 조금 들어가면은 이제 외전이라 해가지고 남자들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곳이 되겠죠. 네. 네. 그거 들어가면 저쪽에 부인 쪽이잖아요. 네, 여성들이 그래서 그쪽에. 그거 이제 부인이죠. 예, 부인. 네. 네. 부인이 그 내실이지 그죠? 여기서부터 그 위원님 볼까요, 위원님? 쭉 보면은 네. 지금 이 손님이 지금 이 축하러 오는 네, 거죠. 손님이 오십니다. 여기서. 네. 손님 걸어오십니다. 오니까 걔를 데리고 나와서 개가 있어요? 개 있네. 이 여기 마중을 나가죠. 지금 마중을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안내를 해서 저 들어가는 거죠. 들어갑니다. 음.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네.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이런 애완견을 기른다. 어마어마하게 그러네. 부유한 집인 거죠. 그러네. 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위원님. 이제 걔도 이제 그 당시에 보면 하나의 저 집을 지키는 수호하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수호의 집을 지키는. 네, 수호하는 동물이죠. 여기다가 김범용 씨가 위원님 바둑을 둔다 그랬는데 바둑은 바둑 맞습니다. 바둑 두고. 바둑 근데 연못도 있죠. 연못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예, 연못. 우리 여기 연못이에요? 있죠. 예. 아, 연못도 그러네. 있는데 정답이에요. 그런 연못도 있고 저 연못 같은 데 보면 지금 현재 딱 오리가 2마리거든요. 오리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오리는 한자로 쓸 때는 오리 앞자라 해가지고 그 갑오갑자고 세조자를 합해놓은 거거든요. 갑조가 되잖아요. 갑죠. 갑자라는 것은 최고 우뜸이라는 아, 이야기죠. 갑이니까. 그러면 네. 장원급제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장원급 시험을 치면 장원급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원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네. 또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사슴이 그거에 있죠. 사슴 보여요. 집에 네. 사슴이 예, 예. 있습니다. 동물원도 아니고요. 사슴도 십장생의 하나잖아요. 네, 장수하는 거잖아요. 그와 그것만 있는 것이고 사슴을 한자로 치면 사슴 녹자로 사슴 쓰는 녹자죠. 네. 사슴 녹인데 옛날에 월급 받는 걸 복록이라 하죠. 복록이라고 네, 했죠. 네, 네. 맞아요, 그 맞아요. 녹이라는 것은 월급을 받는다.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이야기인데 그 말은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관리가 된다. 공무원이 된다. 그러니까 그건 네. 출세한다. 출세한다.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지금 거기에 보면 저 각자가 그 생일잔치 벌려져 있는 쪽에 보면은 왼쪽에는 8남자가 있을 거예요. 8명의 남성이 있습니다. 여덟 맞아요. 예. 그 아들이에요. 아들만 8명. 아들이 8명이에요. 또 그 여기 왼쪽은 네. 7명이 있을 거예요. 예. 네. 그건 사이들이에요. 아, 사위 7명.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을 딱 나누네요. 나눴죠. 팔자 아들의 칠서라 부인. 하는 거죠. 그 뭐 팔자 칠서. 아, 여덟 아들의 딸. 예. 8아들의 7사이라는 거죠. 팔자 칠서. 네. 그 쭉 내려가다 보면 그 넷째 폭의 그 부인이 있죠. 예, 여기. 예, 거기 부인이. 네. 맞아요. 예, 그분이 이제 각자의 부인인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수많은 포스가 자손들하고 포스가 궁녀들을 있어요. 뭐 예,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한 집에 산 거죠. 네. 지금 뭐 없는 게 조금도 없네. 부족함이 없는 진짜. 모든 것이 만족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 없이 각자의 같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그런 욕심이 나는 그런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요거 오늘 의뢰품으로 나온 거 보면서 곽자에 되고 싶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예. 네. 나도 곽재열처럼 살고 싶다. 저도. 예. 그런 로망이 생길 것 같아요. 예. 너무. 아마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런 그 병풍을 네네네. 그렸을 것 같습니다. 그 저쪽에 보면 또 고양이도 있을 거예요. 아, 고양이 있습니다. 고양이. 아, 요거. 세상에. 위원님께서 지금 고양이를 또 지금 지목해 주셨는데 여기서 여러분께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요? 아까 개가 네. 집을 지키는 수호신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고양이가 근데 왜? 이 고양이 너무 귀엽죠? 이 고양이는 다음 중 무엇을 상징할까요? 고양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객관식인데. 객관식이죠? 1번 장수, 2번 출세, 3번 다남, 4번 절개. 다남. 김범용 씨 다남. 고양이가 다남이요? 아, 예, 새끼 많이 낳잖아요. 고양이 새끼를 많이 낳. 좋습니다. 김범용 씨는 3번 다남, 아까 4번이 뭐였죠? 절개. 절개.
절개 같아. 고양이가 왜 절개랑 관련이 있죠? 그럼 왜 절개야? 아니 내 맘이에요. 절개 없다고. 절개가 없어요. 아니 내 맘이라고요. 아까 오빠 따라서 했더니 틀렸잖아. 절개요? 절개? 네. 좋습니다. 고양이가 주인을 잘 따르던가요? 절개. 자, 김한석 씨. 사실은 다남이 맞아요. 아, 그래요? 다남? 예, 다남이 맞는데. 네. 아니 혼자 가. 예, 이제 다른 거 가겠습니다. 아, 뭘로 갑니까? 예. 출세. 출세. 아, 출세? 출세로 가겠습니다. 출세. 왜죠? 예? 왜죠? 잘 날아다녀요. 지금 저 고양이가요. 네. 저기 있는 건 출세한 거거든요. 원래 저기 산으로 가 있거나 저 어디 그 다른 데에 있어야 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좋은 와. 집에 저기에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지낸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처럼 살아라. 출세한 고양이처럼 예, 살아라. 좋습니다. 그러면 장수 빼고 다 나왔는데 고양이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의원님 정답은 뭡니까? 장수? 장수입니다. 뭐야? 장수라고요? 오래 안 사는데? 장수라고요? 왜 그런가요, 의원님? 왜 그러냐면요. 고양이를 한자로 쓰면 고양이 묘자에 나오거든요. 묘. 고양이 묘. 네. 근데 또 한자로 80을 상징하는 늙은이 모자가 네. 늙은이 모자가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고양이 발음이 비슷하구나. 중국에서는 고양이 묘자고 이 80을 상징하는 늙은이 모자고 음이 똑같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80을 상징한다는 것은 장수를 상징하는 거죠. 이게 정답만 다 피해가면서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란도 있죠. 모란 있습니다. 모란. 모란은 여러분도 아시죠? 모란. 무엇을 상징하는지. 네, 이 꽃. 네. 그거는 모란이요? 내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아, 모란. 네. 모란이 모란. 뭐죠? 위원님의 예. 돌발 퀴즈. 네. 하나 장국 없길래 예. 자, 이거 주관식 모란을 드리겠습니다. 맞히는 주관식. 분. 네. 주관식입니다. 모란이 예. 상징하는 게 뭘까요, 세 분? 모란이 상징하는 거요? 네. 네. 자주 나오는데. 자주 나온다고요? 자주 나옵니다, 진품 명품에. 진품명이 자주 나온다고요? 네. 제가 여기 15년 만에 나왔습니다. 부를 상징하는 15년 거예요. 전에도 임수정 했습니다. 씨는 부. 네. 자, 김범용 씨. 모란 뭡니까? 출세. 출세, 부. 김한석 씨. 다남? 다남. 좋습니다. 위원님 정답이 있죠, 지금? 출세와 부입니다. 김범용 씨와 임수정 씨. 그 다남 빼고는 다 있는. 예, 다름은 아니죠. 예. 다남도 부가 될 수 있는데요. 자식 부자.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 모란 꽃은 화중지 왕이라 해가지고 화중지왕. 이 부를 상징하는데 그 이제 네. 부기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한 것, 이제 기도 네. 상징하는 거죠. 두 분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곽분양 행락도의 유래와 제작 수준, 상징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감정의 시간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작품이라는 게 희소성이 중요한데 곽분양의 행락도는 지금 남아 있는 게 얼마나 되나요? 상당히 희소성이 강한데 근데 다른 또 이보다 더 희소성이 좀 드는 게 있거든요. 각자의 행락도 있고 그 행락도 이거는 그런 대로 조금 있는 편이죠. 어느 정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어요. 자, 임수정 씨. 그러면 궁중 하원이 그린 그림과 그 민화가 그린 그림의 감정가가 차이가 미나로 된 각부의 행락도하고 이거는 공중에서 사용한 거를 전 추적을 하거든요. 네. 그 이거하고는 한 10배 차이 오, 나죠. 10배 정도. 김한석 씨. 자,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지금 이게 사이즈별로 크면 클수록 또 값어치가 커지나요? 크면서 잘 그렸어야죠. 잘 잘 그렸습니다. 잘 그렸습니다. 잘 그렸어. 잘 그렸죠. 아, 예. 5초, 예, 4초, 예. 3초, 그냥 네. 2초. 저기 아까 1초. 백동자. 백동자. 예, 예. 얼마였어요? 그게? 여기까지입니다. 예. 세 분 마음에 결정하시고 감정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네. 네. 오늘 나온 의뢰품은 보물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물급이요? 보물급 나왔습니다. 보물급. 쇼감정단 세 분의 추정 감정가 진동만 얼마예요? 위원님의 보물급이라는 멘트 듣자마자 세 분 다 억대가 나왔습니다. 자, 김범용 씨 3억, 임수정 씨 8억, 김한석 씨 5억 6천. 예. 보물급이 아주 큰 힌트였는데 제가 보니까요. 금이 들어간 데가 5폭이에요. 네. 그래서 5억. 예, 그거 5억입니다. 한 폭에 1억씩 해서 금 들어가서? 금이 들어간 거는 5폭이니까 오, 5억에 세 폭은 세 폭은 금이 안 들어갔으니까 2천씩 해서 예, 죄송합니다. 금값 비싸네요. 금값이 요즘 많이 한돈에 비싸요. 좋습니다. 금이 들어간 데가 5군데라 5억이다. 보물급인데다가 네. 8폭이니까 8폭. 네. 네, 한 폭에 그냥 저는 1억씩 잡았어요. 폭당 1억. 좋습니다. 네. 저는 원래 5억 생각했는데 5억 생각하셨는데? 관리 상태에서 보관 상태. 거기에 좀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예. 2억 뺐습니다.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의뢰품. 위원님께서 보물급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얼마의 추정 감정가일지, 과연 억대를 넘어갈지 지금 공개합니다. 약 200년 전 궁중화원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곽분양 행락도의 추정 감정가 얼마일까요? 자, 10만 단위 넘어가면 10만 단위, 10만 단위, 10만 단위, 100만 단위, 100만 단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억단위, 얼마입니까? 우와, 5억입니다. 우와! 제가 맞았어요. 금이 5군데 들어갔어요. 우와! 와, 나 다섯 돋았어요. 예, 지금 이 그림이 정말 나무랄 듯 없이 정말 흠잡을 듯 없이 아주 좋은 작품이죠. 근데 조금 좀 아쉬운 것이 원래 팽풍에서 분리할 적에 잘 못 분리해가지고 연결 부분이 훼손이 됐어요. 지금 눈에 많이 거슬리죠. 네. 그것이 값을 좀 떨어뜨리는 요인을 만든 거죠. 만일 그게 훼손이 안 됐다면은 어느 정도 갈까요? 8억까지 갈 수 있는. 아, 임수정 씨. 바로. 제가 맞잖아요. 금이 5군데. 될 수 있으면은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싶습니다만은 흠은 흠이니까 네. 그걸 그냥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쉽지만은도 뭐 그냥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곽분양 행락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